뭐 10분 됐지 10분 돼. 과거 걸리고. 예. 촛불도 당기면 빼라게 했거든요. 촛불도. 진도는 빨리 나가야 되고. 예. 자, 거기 치읓에 보시면은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한 부동산. 거기 재단법인 설립 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귀속. 거기. 우리 재단법인은 요거는 예를 들어서 참고로 그냥 들어주십시오. 할아버지께서 그 협성재단, 우리 대학교 명의로는 등기 안 됩니다. 무슨 대학교, 무슨 고등학교는 등기 안 되고, 법인 명의로 등기됩니다. 협성재단, 이렇게. 그 재단법인 그죠? 그러면 그 재단 협성 대학교 설립할 때 그 재단에 할아버지가 땅을 내놓으셨다.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등기부상 때 보니까 할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돼 있어요. 그대로 돼 있길래 여러분들이 상속 등기를 해갔습니다. 예? 상속 이전 등기 넘겨갔어요. 선의로. 이때 협성재단, 협성대학교에서 여러분 보고 이거 학교 설립할 때 내놓으신 땅이다 할아버지가. 그러 여러분 보고 등기 그 말소시켜 달라 했을 때 여러분 말소시켜 줘야 돼요, 안 시켜줘야 돼요? 아니 법률상 말소시켜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손자로서 손녀로서 선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그 재산은 할아버지가 협성대학교 설립할 때 내놓으셨을 때 학교 설립 등기,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해갔잖아. 그 협성재단으로. 등기 이전 안 해가도 협성재단 설립할 때 이미 소유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거는. 그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로 여러분들은 등기 말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좀 협성재단 설립할 때 내놓으셨다가 그걸 저희 아버님한테 파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샀어요. 아니면 제가 샀다고 봅시다. 제가. 그럼 할아버지가 협성재단에 설립할 때 내놓으셨는데 마음 변해가지고 협성재단으로 등기 이전 안 된 걸 이용해가지고 저한테 팔아봤어요. 이때 저는 모르고 샀습니다. 이때 지금 와서 협성재단에서 저보고 말소시켜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저는 제3자예요. 제3자인데 대항하려면 등기를 재단에 해가라 판결 났는 겁니다. 그러면 협성재단 입장에서는 이전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아니, 협성재단 말이야. 협성재단, 협성대학교 입장에서는 소유권 할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있더라도 소유권은 설립 등기했을 때, 법인 설립 등기했을 때 소유권 넘어갔다 말입니다. K스포츠 미래재단 마찬가지. 그러나 그 협성재단 측에서는 제3자들한테, 서리 제3자들한테 대항하려면은 등기해가라 하는 것이 대원 판례입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속 등기로 넘겨가신 거는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포괄성견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괄성견이기 때문에. 이제 사례 문제로 오면은 풀 수 있겠습니까? 자, 할아버지가 협성재단에 내놓으신 부동산은 이전 등기, 협성재단으로 등기 안 넘어가도 설립 등기했을 때 이미 기속됐다. 협성재단으로 넘어갔다. 소유권은. 그러나 협성재단 측은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등기해가라.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고로 협성재단이 출연한 할아버지 재산을 저희 아버님이나 제가 사갔을 때는 제가 몰랐다면, 출연한 재산임을 모르고 사갔다면 저는 제3자로서, 선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제가. 협성재단 측에서는 저한테 말소 요구 못합니다. 이해하셨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등기, 상속 등기 넘겨가셨을 때는 비록 선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협성재단 측으로부터 말소당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포괄성견이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등기 넘겨갔느냐, 제3자가 등기 넘겨갔느냐에 따라서 협성재단은 말소 요구할 수 있는 없나로 답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 문제 나오면은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축 건물, 아까 말씀드렸고, 소유권 보호 등기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역시 등기 안 했대고, 그 다음 분묘기지권, 이건 등기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나 특수지역권은 등기 대상 X, 등기 대상 X. 거기다가, 예, 피업에
피업에. 여러분 특수지역구라는 거는 뭐냐면은 거기다가 농경사회, 농촌. 그러면 농촌에 타인의 산이나 들에 풀을 채취하고 방목하고 수렵하고 땔감 채취하고 흙, 돌, 나무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특수지역구라고 합니다. 물론 산림법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안 되는 범위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토끼 잡고 노루 잡고 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토끼 잡아 먹었어요. 학교 가가 선생님들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옛날에 농경사회일 때는 주로 남해 산에 땔감도 채취했고 또 뭐 여러분 산 약초도 캐 드시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권리를 특수지역구에다 이렇게 하나 인력권이에요. 이건 등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냥 우리 지역권은 등기 대상에 드는 권리입니다. 그죠? 통행이나 인수, 조망, 일조 이런 거고. 그러나 특수지역권은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혹시 아시죠? 자, 그다음에 해제 조건 성취에 의한 물권의 소멸. 예, 그거는 뭐 해제 조건 아까 해제 조건 그다음에 뭐 시기부, 종기부 예, 넘어가시고. 그다음 160페이지 점유취득시효 별표 넣으시고요. 점유취득시효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 그다음에 거기 등기,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 등기에는 뭐 있습니까? 그 우측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2번 있죠? 그걸 치시면 돼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써놓으시면 경매 개시 결정, 경매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근데 가등기는 거기서 없어요. 가등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등기는 그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면 틀립니다. 예, 가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 아니다라는 것을 시험에 또 주의해 주시고, 거기 처분 제한 등기 해당되는 거는 거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경매, 예. 그다음에 양자관계. 그럼 우리 절차법상의 등기사항하고 실체법상의 등기사항하고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실체법, 절차법이죠. 우리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부동산의 사실입니까? 권리입니까? 권리. 아까 실체법이라는 거는 권리 의무 관계잖아요. 그죠? 실체법은 아까 민법이라고 했어요. 민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냐 하면은 전세권, 뭐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소유권 이런 권리에 관한 것들만 등기사항이에요. 실체법은. 그렇지만 절차법이라는 거는 등기법이잖아요. 등기법. 그럼 등기법상의 등기사항은 권리에 관한 사항만 해당됩니까? 부동산의 사실관계도 해당됩니까? 사실관계. 아까 부동산 증축, 개축 이런 거 증축, 개축했을 때는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 이게 등기법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거는 실체법상 등기해야 돼요, 안 했대요? 안 해도 되죠, 그죠? 여러분 경매 받으신 거 또 수용 우리 대구시가 수용한 거라든지 이거 등기 안 해도 물건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처분하시려면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절차법상 등기하셔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담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실체법상은 등기 안 해도 돼요. 실체법상은. 그렇지만 절차법상은 등기를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따라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의 범위가 넓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그다음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아까 토지하고 건물로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그러면 토지는 뭐 다 우리 앞에 지목에서 28가지 지목을 보셨고, 그다음 162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위에 도표, 거기 위에 도표 둘 다 별표 놓으시고요. 이제 그 부동산의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하고 요 개념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의 일부란 거는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말하고, 소유권의 일부란 말은 공동 소유 지분을 말합니다. 지분, 공유 지분. 그다음 특정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는 토지든 건물이든 일부에는 용익권은 등기돼야 안 돼요? 되죠? 용익권 등기는 된다. 용익권. 용익권 하면 이미 지지전 임. 예. 그렇지만 저당권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당권은 설정 안 된다. 이렇게 시험에 꼭 주의하시고요. 아파트 뭐 방 한 칸에 저당권 설정해 주이소. 안 되죠. 예. 한 층만 저당권 설정한다든지 토지 일부만 저당권 설정 안 돼요. 그렇지만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얼마든지 토지 같으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설정할 수 있고, 건물에 설정할 수 있는 용익권은 전세권 하면 임차권입니다. 건물에 설정되는 거는. 됐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부. 자, 소유권의 일부라 할 때는 공유 지분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지분에 저당권 설정돼야 안 돼요? 지분 경매는 옵니다. 예. 자, 요 반대로 용익권 등기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지분에다가. 안 되죠? 안 된다. 자, 그렇지만은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 자, 요거 시험에 이건 가능하다. 저당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땅이 한 필지 있으면은 갑시기, 을시기, 병시기가 각각 7분의 4, 7분의 2, 7분의 1 이렇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걸 요거는 소유권의 일부입니까? 부동산의 일부입니까? 소유권의 일부. 예. 야는 소유권의 일부라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요 빗금친 부분 요거는 부동산의 일부. 이런 부동산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 요거는 소유권의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 빗금친 부분 저거는 부동산의 일부 이렇게 보시고,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는 얼마든지 용익권 등기는 설정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저당권 설정은 안 된다. 반면에 소유권의 일부인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 물권 설정은 안 됩니다. 임차권 설정도 안 되고, 그러나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 내용의 그 대상에 들고 안 들고 그거 별표 새겨 놓으시고, 이거 매년 출제되니까 그 등기 대상에 안 드는 거. 근데 거기 하천 해가지고, 하천은 등기 대상에는 들어요 안 들어요? 하천이 등기 대상에 안 드는 겁니까? 하천의 용익 물권 임차권 설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하천은 등기 대상에 드는 물건입니다.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예? 그 지문 잘 봐야 돼요. 거기 하천, 우리 책에 하천 해놔놓고 등기 대상 X 해놨는데, 하천이 등기 대상에 안 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천은 등기 대상에는 드는 물건인데, 하천에 설정 안 되는 권리예요, 이게. 이거 좀 책 쓸 때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천은 등기 대상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책이 뭐 하천은 안 드는 걸로 X표현하는데요. 그 말이야 이거. 하천 자체는 등기 대상에 드는 물건인데,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이걸 1번은 하천에 설정 안 되는 권리가 용익 물권과 임차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왼쪽에 하천은 등기 대상에 들되, 왼쪽 대상에 드는 데 봐요. 하천은 등기 대상에 들되 소유권과 저당권 권리 질권은 설정되는 권리다 이 말입니다. 하천에 설정될 수 있는 권리들과, 오른쪽은 하천에 설정 안 되는 권리입니다. 1번. 예. 자, 그 다음에 공유 수면 하의 토지,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건물, 자, 그 다음에 방조제, 부속시설, 그 다음 농지개량, 해상용 관광 호텔 선박, 동산이 선박은 보통 우리 정동진 같은데 20톤 이상이 등기 대상에 들잖아요, 그죠? 선박 등기법에 하여 등기 대상 준부동산입니다. 그 다음 주소 캐노피, 그 다음 옥외 수영장, 야영장 뭐 이런 거는 양어장 쭉 해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은 11번 동안 11번에 경량 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물, 판넬 하죠. 판넬.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7번 동그라미 7번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동그라미 지붕 건축물. 우리 건물로 보는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죠. 예, 건물로 보려면은 건물은 첫째 내기둥, 그 다음에 주벽, 지붕,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고로 경량 철골조 그냥 패널 구조물 지붕자 빠진 거는 건물로 안 보기 때문에 등기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밑에 아파트 복도라든지 계단 자체는 등기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할 수 없는 권리는 뭐 여러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물건 변동 넘어가시고, 그 다음 대항 요건, 점유적 효력, 순위 보존 효력 있는데, 부동산의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해야 하네요. 부동산의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 안 한다. 예, 시험에 주의해요. 자, 부동산의 점유에는 추정력이 없다. 즉 여기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근데 동사는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해야 하네요. 동사는. 이 동사는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합니다. 제가 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을 때 저 소유로 추정해야 하네요.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럼 저 거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제가 희망교 교주입니다. 자, 믿고 사갔어요. 근데 사실 이거 원장님한테 빌린 거다. 빌린 건데 여러분이 저 거로 믿고 사가셨을 때 즉시 선의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건 선의 취득 가능해요. 민법 249조예요. 왜? 동사는 제가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점유자의 권리자로 추정할 뿐만 아니라 공신력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호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저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엄연히 매매로 원장님 명의에서 저 명의로 매매로 등기 넘어와 있는데, 근데 제가 원장님하고 매매한 사실이 없어요. 모든 서류를 제가 원장님 인감이라든지 필증이라든지 모두 위조해가지고 그 부동산 원장님 명의로 되는 걸 매매로 저 앞으로 등기 넘겼습니다. 등기 떼보면 매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사가셨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원장님으로부터 말소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여러분들 선이고 과실 없이 사갔어요. 왜 말소 당해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등기 추정을 해줘요. 저 소유 매매가 있는 걸 추정하고 또 김명진 소유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매매 등기 넘긴 게 원장님하고 뭐 가장 매매로 넘긴 것도 아니고 허위 위조 등기가 팔아먹은 거예요. 만약 원장님이 저 앞으로 사업 실패로 부도나가지고 재산 빼돌리려고 압류 피하려고 가장 매매로 저 앞으로 등기 넘겼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사가셨다면은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서 때문에 여러분 등기 말소 안 당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민법 107, 108, 109, 110조에서는. 그렇지만은 허위 위조 등기, 저하고 원장님하고 가장 매매한 적 없어요. 가짜로 매매한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위조했어요. 모든 서류 위조해가지고 저 앞으로 매매한 것처럼 등기 넘기어서 여러분한테 팔아먹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선의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예? 등기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아까 여러분들이 선이고 과실 없이 점유하고 등기한 지가 10년이 넘었다면은 등기부 취득쇼로는 주장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아까 두 번째 시간 했잖아요, 아까. 예, 그거 이해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동사는 점유의 공신력까지 인정해준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권리에는 그 대신에 부동산 점유에는 추정력이 없다. 그 대신에 등기에
방금 추정력은 있다.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 그 다음에 등기에 추정력이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 공신력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인 선의 취득을 부정한다. 아까 공신력이 없어요. 추정력은 있습니다. 등기에 공신력은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은 등기에 점유적 효력은 자, 선의 취득 부정. 그 다음에 등기에 점유적 효력은 있어 없어요? 자, 우리 교재에 자, 우리 교재 164페이지 164페이지 중간에 3번에 보시면은 점유적 효력 해가지고 3번 있다예요, 없다예요? 있다. 언제? 10년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원래는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몇 년? 20년이잖아요. 그죠? 20년을 평온공연하게 소유 의사로 점유해야 점유취득시효 완성됩니다. 이게. 그러나 이미 등기까지 갖추고 점유까지 했다면은 이때는 등기 자체가 몇 년을 깎아줍니까? 10년이나 감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그 등기에 점유적 효력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점유 효력은 있다라고 답하면 됩니다. 언제나 등기부 취득시효 시 점유하고 등기한 지가 10년만 되면은 완성이 되니까 10년간 점유한 걸로와 같이 봐주기 때문에 등기에 점유적 효력은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나오면은 부동산의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으나 부동산의 등기에 점유 효력은 인정한다 하면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보통 많이 시험 틀리는 이유가요, 부동산의 점유의 추정력하고 등기의 점유적 효력하고 이 용어가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안 그래요? 맞죠? 근데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이해만 딱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안 틀려요. 아까 자, 부동산의 점유의 추정력은 없다 이 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점유하고 있고 등기부 때 보이기에 을의 명의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는 갑이 점유하고 있고 농사는 갑이 농사 짓고 땅이다.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이거 누구 소유로 추정해야 돼요? 요 글씨 잘 봐요. 부동산은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뭐에 추정한다 했어요? 등기에 그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등기에 추정이 있는 거지, 뭐 전세권으로 등기돼 있든 보증금 5천만 등기돼 있든 그것으로 추정하는 거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고로 방금 이 사례에서는 갑의 소유로 추정해서는 안 돼요. 이게. 등기부상에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을식이 이 사람 앞으로 소유자로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자기 것임을 입증 못하면 갑은 집배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됐습니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자, 이제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를 떼보고 등기부상의 권리자라야 그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동산은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할 뿐만 아니라 공신력까지 인정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 사례를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한다. 그렇지만 점유 효력은 인정한다. 언제나 등기부 취득시효 시 등기에도 점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165페이지 후등기 저지력 5번. 자, 후등기 저지력 거기 옆에다가 일물일권주의라 써놓죠. 일물일권주의. 자, 후등기 저지력 일물일권주의. 후등기 저지란 말은 등기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입니다. 이 갑의 토지 위에 을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토지 위에 저 한 필지 전부에 을의 토지, 을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을의 지상권. 그러면 이때 다시 여기에 병의 토지 전세권, 농지를 제외하고 전세권 신청 시 병의 전세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때 등기관은 등기 받아줘야 돼요? 각하시켜야 돼요? 각하. 거기다 각하 써놨어요. 후등기 저지력, 일물일권주의, 각하. 옛날에 대통령 보고 각하했어요. 문전박대. 치하하고 달라요. 기각하고 달라요. 기각은 일단 이제 판사실에 들어가요. 서류가. 근데 각하는 아예 문전에서 박탈다. 판사실에 못 들어가 보는 게 각하예요. 근데 대통령 각하는 문전박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통령 각하는 무조건 들어놓게 해야 돼요. 갈락해도 잡아야 돼. 그렇지만은 우리 소송이나 등기에서는 아예 접수는 받아주는데 소장도 접수 받아주고 등기도 접수는 받아줘요. 근데 요건이 미비하거나 하면은 문전박대예요. 등기관 사무실에도 못 들어가 보고 되돌려 보내는 게 각하예요. 소각하도 마찬가지. 소각하. 소치하는 뭐예요? 소치하. 여러분이 소를 등기치하. 그럼 여러분 소장 제출하셔서 소를 포기하는 게 소치하예요. 본인이 여러분 등기 신청하셨다가 등기 또 포기하시는 게 등기치하예요. 아시겠어요? 그 어떤 분은 또 소치하카에 뭐 하나 소주에 취하면 하루가 가고 우치평가 우유증에 취하면 평생한다 하는데 예. 일단 뭐 그건 헛소리고. 자, 병의 전세권 신청 시는 이거는 각하시키고, 그럼 만 시험에 일부에 설정되어 있을 때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수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죠? 전부 한 필지 전분지, 건물 전분지를 시험에 지문 잘 보시고 등기 신청 각하에 관한 문제 나오면은 이 바로 후등기 저지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이에는 동일한 물건이나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둘 이상 존재할 수 없음이 원칙이에요. 근데 일물일권주의 예외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저당권. 우리 저당권이라는 거는 하나의 부동산이 얼마든지 두 개 이상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건, 이렇게 해서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각하시키느냐 수리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출제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갑의 토지 한 필지 전체에 을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했고 병의 전세권이 들어왔을 때는 각하. 그다음 일부일 때는 수리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을의 지상권이 설정된 후에 병의 저당권 등기 신청은 각합니까? 수리해줘야 됩니까? 수리해줘야 된다. 저당권하고 지상권하고는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양립, 사이좋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등기 신청 나중 각하 사유이냐 아니냐를 출제할 때 꼭 좀 대비하실 때는 이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각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수리해줘야 되느냐 따지는 거다. 그 다음에 추정력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166페이지 보시면은 도표. 자, 166페이지 보시기에 가슴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168, 일단 166 한번 보이소고.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저는 답답하던데 처음 보이긴 해요. 나이캠 포기하고.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거 별표 3개 넣으셔야 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일단 그러면 추정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대비하실 때는 인정 안 하는 경우만 공부해 놓으십시오. 이해됐습니까? 다 일단은 등기부상 떼보시고
보증금이 7천만 원 돼 있으면 7천만 원 추정해야 하네요. 추정하고 3년으로 기간이 딱 돼 있으면 3년으로 추정하시고 뭐 보증 그러면 문구대로 일단은 다 추정해요. 고로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 5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등기부상에 문구로 기재된 대로 다 추정한다. 근데 딱 추정 안 하는 것만 고민해 주십시오. 이제 자, 그럼 안 하는 것만 1번 부정하는 경우 1번 가등기 줄치죠. 가등기. 이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아파트에 2010년도에 3월 달에 가등기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성함 등기 때 보였길래 분명히 갑구란에 여러분 성함으로 2010년 3월 20일부로 여러분 저희 아파트에 여러분 명의로 가등기 돼 있어요. 근데 그 분명히 가등기 돼 있다고 해서 본등기 해가실 청구권이 존재함을 추정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판결났어요. 고로 여러분들이 저보고 본등기 해달라고 하고 저는 가등기 저 본등기 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증거 누가 돼야 돼요? 부동산 소유자 제가 증거돼야 됩니까? 가등기 맹인이 증거돼야 돼요. 가등기 맹인은 여러분 증거돼야 돼요. 이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예약서라든지 뭐 증인이라든지 이걸 채택 못 하시면은 평생 본등기 못 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등기 돼 있다고 해서 본등기 청구권이 존재함을 추정하지 않는다 하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1번 됐고 2번은 후등기 용지 줄치죠. 후등기 용지. 아까 보존등기가 2번 되었을 때 앞에 것이 유효하고 뒤에 것은 무효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효인 보존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등기해가지고 10년 넘었다고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로도 주장할 수도 없다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 줄치죠. 부동산의 표시 찾았습니까? 표시는 왜 추정력이 없어요? 권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야 진짜야 하던데 사실. 예, 이랬죠. 외우지 마십시오. 표제부에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표제부는 우리 권리에 관한 등기인 갑구나 을구라야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지. 사실관계는 추정력 안 따지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점유의 추정력 주죠.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권리자로 추정한다 해서 안 한다 했어요. 해서 안 했어요. 아까 저 위에 이거 부동산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권리자 추정 안 한다 했잖아요. 등기에 추정력이 있는 거지. 점유에 그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 안 한다 했습니다. 지금 녹화 다 되고 있습니다. 증거 네 언제 캔놓고 하면 저 증거 있어요. 꼭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그게 좀 어려워요. 5번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5줄 되는데 그거 5번 5줄 돼도 잘 보십시오. 자, 5번에 건물 갑이 양도인이에요. 갑이 신축했어요. 신축해가지고 갑은 그만 신축인 갑 야는 보증등기 안 해도 물건 일어나지, 그죠? 물건변 일어나는데 근데 을식이한테 양수인인 을식이한테 팔아먹었어요. 양도. 이때 그러면 원칙은 갑이 보존등기 해가지고 을식이 앞으로 이전등기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존등기 해가 이전등기 넘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취득 등록 양도세 내야 되니까 그럼 세금 안 내려면 바로 양수인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 해도 돼, 안 했대? 등기 해도 되기는 되는데 처벌받죠, 그죠? 누가 받아요? 갑이. 예? 갑이 받아야지. 세금 탈세했잖아요. 탈세. 그럼 세무서 모르면 돼요, 그죠? 그건 별도로 하고 일단 우리 등기법상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었어요.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어도 실체적 권리관계는 부합한다면은 관할 위반만 안 했다면은 이 등기 자체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이거. 이런 등기를 뭐 하냐?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즉 첫머리 등기를 생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양수인 앞으로 바로 보등기 했을 때 이걸 모두 생략 등기를 하고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세법상 처벌은 별도로 하고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을 소유로 인정하고 추정력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거기 판례 5번은 뭐냐면요. 갑이 양도 인정했습니까? 부정했습니까? 부정. 예. 이거는 양도 인정했다는 전제 하에서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요놈 양도인 요놈이 양도 부인했어요. 양도한 적 없다. 그럼 양수하였음을 을이 입증 못했다면은 이 등기에 대한 추정력은 깨져야 안 깨져요? 깨진다. 추정력은 깨진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던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거 깨진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도 모두 생략 등기는 원칙은 양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 단 세법상은 별개하고, 그렇지만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한 사례에서는 양수인이 그 양수 사실을 입증 못했다면은 그 추정력은 깨진다 이렇게 판결 내렸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은 사자, 그 다음에 허무인 주죠. 사자, 허무인. 사자는 한 번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었고, 허무인은 한 번 태어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죠? 예, 일단 그러면 근데 우리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즉 피상속인 아닙니까? 그분도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추정력이 있어 없어요? 예? 있죠. 피상속인은 예배입니다. 피상속이 재산은 그러니까 피상속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일단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그는 유효한 걸로 보시고, 그러나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죽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 넘긴 거라 생각하십시오. 이해됐습니까? 이제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 넘길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피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사자 명의, 즉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 부상에 그대로 있어도 그것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상속인 재산 소유로 추정해 줍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예. 여기서 사자는 말은 이전 등기 넘어간 걸,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 넘어간 걸 생각하십시오. 예, 모르시고. 자, 그 다음 과학대장. 과학대장은 권리에 관한 공부입니까? 사실에 관한 공부입니까? 사실에 관한 공부. 아까 표제법하고 똑같아요. 표제법하고 똑같아요. 뭐 그러면 다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요. 거기 분자가 분모를 초과할 때,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다. 원래는 아까 7분의 4, 7분의 3, 2, 7분의 1 이렇게 전부 합체가 1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부산에 어떤 분이 등기를 가져왔어요. 이때 보니까 7분의 8이 있어. 7분의 8이. 원래는 얼마 돼야 돼요? 7분의 7이 돼야 되는데 이건 가분수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등기에 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예. 자, 그다음 공신력 부정, 그다음 예비 등기, 가등기 효력. 요거 가등기 효력 요거 이제 보시죠. 이거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가등기 아까 무서운 등기, 가등기. 그리고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의 도사가 되셔야 돼요. 가등기에 대해 도사. 저 수업 듣고 도사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되시는데. 자, 여기 등기 순위 번호란, 그 다음 사항란. 가등기 원래만 잘 해놓으시면 시험 답 진짜 수학 공식처럼 문제 풀리니까 잘 보십시오. 1순위에 갑식이 앞으로 보존 등기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입니다.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2번에 을식이 앞으로 이전 등기 나와 있습니다. 이때 등기 부상 떼보니까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로 되어 있고, 다른 건 생략합니다. 매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병식이 앞으로 매매약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나중에 여백 이렇게 본등해갈 여백이 나는데 전산 등기면 여백 규정이 없어요. 자, 가등기 다 했고, 근데 이 가등기를 언제 했냐면은 가등기를 2010년 3월 10일 날 가등기. 그 다음에 이 가등기 되었다고 해서 본등기 청구권을, 본등기 해갈 권리를 처분 제한 등기가 안 해도 됐어요. 그리고
4번 해가지고 정식이 앞으로 또 이전 등기 넘어왔습니다. 정식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 자, 그럼 이때 가등기 정의 이전 등기 넘겨간 거는 2013년도 5월 20일 날 이전 등기 해갔다 봅시다. 근데 나중에 그러면 본등기 하기 전, 본등기 하기 전과 본등기 후. 그러면 본등기 하기 전하고 후인데 아직까지 병이 본등기 하기 이전에는 이 가등기의 효력은 언제라도 본등기 해달라는 본등기 청구권을 보존해 놓은 효력이 있다. 이게 한 채권자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 본등기를 했어요. 자, 본등기를 즉 이전 등기인 본등기를 2019년 3월 20일 날 본등기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본등기를 한 후에 이 가등기 효력은 어떤 효력이죠? 그러면 이거 하나의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정합으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고 이제 병합으로 소유권 넘어갔어요. 이거. 그럼 일물권지 반환입니다. 이거.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2명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거. 그러면 정소유자하고 병소유자하고 누가 우선해요? 병. 정이놈은 직권 말소 당하죠. 이거.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직권 말소다. 이거. 따라서 이 아까 말씀드린 가등기 2010년 3월 10일 날 2010년 3월 10일 날 가등기 했고 이 병이 본등기를 2019년 원래 3월 20일 날 했을 때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을 때 이 본등기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효력 소급한다 하면 안 됩니다. 본등기 효력은 효력 비소급. 효력은 비소급. 요거 시험에 주의하셔야 돼요. 본등기 효력이 소급한다 하면 안 돼요. 소급하지 않는다로 답이 됩니다. 오늘 2019년 3월 20일부터 앞으로 이 사람 소유로 된 거지 그전에는 정식이 소유예요. 이게. 예? 2013년 5월 20일부터 2019년 3월 20일 이 사이에 소유권자는 정이었습니다. 이게. 소유권자가 정이고 그 다음에 병의 소유로 넘어간 거는 원래 2019년 3월 20일부터 병의 소유로 소유권 넘어간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고 따라서 만약에 을구에 전세권이 설정 하나 되어 있는데 보이겠네. 이 전세권은 2009년도 3월 1일 날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이 또 하나 설정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2013년도 5월 10일 날 아니다 2013년 5월 26일 날 설정됩니다. 을구에 말이에요. 을구에. 자, 을구 등기 딱 떼어 보이긴 해. 전세권은 2009년 3월 1일 날 설정된 게 하나 있고 저당권은 담보대출보 2013년 5월 26일 날 대출받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전세권은 이거 직권 말소시킬 수 있어 없어요? 네? 안 되죠. 왜냐하면 가등기 하기 이전에 설정된 거예요. 가등기 하기 이전에. 그렇지만 저당권은 보니까 2013년 5월 26일 날 가등기 한 이후에 설정되어 있다. 이래 되면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래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본등기 이전까지. 예. 그러니까 2010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10년 3월 10일부터 2019년 3월 20일 이 사이에 이루어진 소유권 또는 제한 물건이든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모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킬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것도 나중에 또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일단 가등기에 대한 이해를 본등기 하기 이전에는 언제라도 병에게 본등기 해달라, 병이 을 보고 본등기 해달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존해 놨고, 그 다음에 가등기의 본등기를 2019년 3월 20일 날 본등기 딱 하는 순간부터 물권 변동은 이제 병한테 이전된 거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순위는 소급해야 하네요. 순위는 소급한다. 본등기 순위는 소급한다라고 순위는 소급하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요걸 시험에 꼭 대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출제자가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했을 때 그 본등기 효력은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하면 안 돼요.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이 채권 담보적 효력,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고 담보 가등기, 캐피탈, 이 캐피탈이 가등기 딱 해놨어요. 이 사람이 대출 받으면서 제1금융 은행은 대출 안 해주니까 이제는 제3금융인 캐피탈에 가니까 대출 해주더라. 그래서 이제 캐피탈에 가등기 해주고 대출 받았었어요. 그러려면은 이 담보 가등기는 갑구에 등기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은 뭐 을구에 등기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본등기 해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뭐 담보니까 본등기 해가는 게 아니고 경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같으면은 본등기 해갈 거고 미래에. 그렇지만 담보 가등기는 본등기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로 나중에 이 가등기 담보하고 여기에 을구에 있는 저당권하고 야들이 누가 먼저 배당받느냐 이걸 따질 때는 접수 날짜라든지 이걸 봐야 돼요. 저 등기 날짜라든지 등기 연월일을 봐야 되느냐, 접수 번호를 봐야 되느냐. 각각의 접수 번호를 봐야 되죠. 등기 순위 번호는 하면 안 돼요, 그죠? 나중에 또 우리 봅니다만은 구가 같아야 달라요. 구가 다르잖아요. 갑구에 있는 가등기 담보도 이 담보고, 을구에 있는 저당권도 담보인데 이 둘 다 나중에 누가 먼저 배당받아 가느냐 따질 때는 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접수 번호를 보고 배당 순서를 따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지만 을구에 있는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는 이건 당연히 순위 번호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같은 구에 있으니까. 같은 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구에 있는 권리는 순위 번호에 하고 다른 구에 있는 별구에 있는 권리들 간에는 각각의 접수 번호에 의한다. 이것도 자꾸 들어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귀에 딱가리 앉을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가등기 요거 그러면 우리 실체법상 민법상은 실체법상은 가등기는 어떠한 권리에 대한 추정력도 있어 없어요? 없다. 실체법인 우리 민법상 실체법상은 이 가등기는 본등기 해갈 권리가 존재함을 추정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아까 봤습니다. 그렇지만 등기법인 우리 현재 공부하시는 등기법상은 저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이전에는 본등기 청구권을 보존해 놓는 청구권 보존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 한 후에 본등기 후에 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여기 빠졌네요. 본등기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해야 하네요. 순위는 소급한다. 그렇지만 본등기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순위는 소급하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우리 쭉 한번 넘어갈까요? 168페이지에 등기의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 보죠. 이미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하신 거 형식적 유효권, 실체적 유효권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 매도인 을이 매수인. 자, 이때 가장매매로 을식이 앞으로 등기해 놨을 때 이때 등기해 놨을 때 이 등기는 형식적으로 하고 실체적 하고 형식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유효 효력이 있고 실체적으로는 무효. 고로 아까 이거는 가장매매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대로 가볍게 존속한다. 소유권은
그대로 갑에게 존속함. 실체법상 갑한테 그대로 소유권이 있으면 되고, 형식적으로만 을 앞으로 등기 넘어가 있는 거지 실체적으로는 갑한테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언제라도 을식이 보고 이 부당이득 반환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으로 말소시켜줘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하면 맞는 답이 돼요. 이걸 불법 어린급여로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거 반사회행위 아니기 때문에 됐고, 근데 그 대신에 을식이가 팔못 보면 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병이 사갔을 때 선의만 요하고 무과실 요하지 않지만은 야가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거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기 때문이 아니죠.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보호받는 거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병이 등기 취득한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자, 일단 그러면 병한테 팔아먹기 전에는 갑은 언제라도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이 등기를 말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갑이 아버지고 아들 은닉행위다. 은닉행위. 그러면 여기 보죠. 은닉행위다 해볼까요? 은닉행위로 아들 앞으로 아들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을 때, 자 보죠. 아버지 갑이 부도가 나가지고 아이고 가장매매로 넘겼다면 무효잖아,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네 앞으로 등기 좀 넘겨놓자, 내가 경매 들어올 것 같다. 그럼 아버지 저 앞으로 넘겨놓으세요 해가지고 등기 넘겨놓고 밑에 겁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근데 위에 거는 은닉행위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가장매매입니까 증여를 합니까? 증여를 하면서 아들 앞으로는 매매로 등기 넘기나, 매매로.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증여로 등기 넘기게 되면은 아버지 명의에서 아들 명의로 증여를 실제적으로 하면서 증여로 등기 신청하게 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신청해가지고 등기 넘겨 놨단 말입니다. 이때 이 아들 앞으로 등기 넘겨 놓은 거는 이거는 형식적으로만 유효합니까? 실체적으로도 유효합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형식적인 효력하고 실체적하고 잘 따지실 때, 그러면 방금 가장매매는 형식적으로는 등기 절차에 따라 넘기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그렇지만 실체적으로는 갑이 을한테 소유권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짜고 그냥 등기만 넘겨놓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닉행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이때는 단지 세금만 포탈하려고 매매로 넘겼다 하더라도 이거는 형식적으로든 실체적으로든 소유권은 을식이한테 넘어간 겁니다. 이게 고로 이제 은닉행위하고 가장매매하고 구별되겠습니까? 이제 꼭 좀 구별하셔서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나중에 어떤 사례 문제 풀리고, 그 다음 17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모두 생략 등기라든지 중간 생략 등기 별표 다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갈로 2번에 보시면 판례 해가지고 그게 그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라는 제일 위에 목차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할 위반한 등기는 무효입니다. 관할, 만약 여러분 대구 동구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셔야 될 걸 저 북부에 하셨다든지 서구에 하셨다면은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는 여러분 소유가 맞아요. 여러분 소유 맞지만은 그 등기 자체는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관할 위반한 등기는. 그렇지만 관할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절차상. 그럼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만 일치하면은 등기는 무효입니까? 유효합니까? 유효하다. 아까 은닉행위가 대표적이잖아요. 은닉행위가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왜? 증여로 넘기면서 매매로 아들 앞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럼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적으로는 아들 앞으로 소유권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 유효하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이 제가 원장님한테 매수를 했고 저는 또 여러분 앞으로 매도를 해서 전전 매매했을 때 원칙은 제 앞으로 등기 넘기가 그 다음 여러분 앞으로 넘겨야 돼요. 순차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중간에 생략해버리고 원장님 명의에서 바로 최후 매수자 여러분 앞으로 등기 넘겼다 하더라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요걸 중간 생략 등기 됐고요. 그 다음에 모의어등기 유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 됐고, 그 다음에 관할 위반, 등기 업무 처리 관계, 뭐 책임 이런 거는 됐고, 등기부에 관한 거 보시면은 182페이지 보시죠. 182페이지에는 이미 아까 우리 갑구와 을구와 쭉 전산 등기부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내드린 그 자료를 보시죠. 오늘 내드린 요 자료는 우리 책에 없어서 별도로 제가 그 자료를 복사해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꼭 가져다니면서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요것은 이제 한 동 전체의 표지부가 있고, 그럼 한 동 전체 표지부는 단 정형 소재, 목적 부동산의 그 목적 토지의 표시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7번지와 108번지 백산아파트 가동 해가지고 거기 그 밑에 보시면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해가지고 몇 필지입니까? 아파트 서 있는 땅이 두 필지죠. 107번지하고 108번지 두 필지입니다. 지금 따로 합필해야 되는데 합필 안 된 거예요. 근데 또 두 필지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표제부가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101동의 표제부입니까? 101호의 표제부입니까? 101호 찾았습니까? 101호. 이거는 전유 부분, 그죠? 전유 부분 101호의 표제부예요. 그 제 101호인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 토지가 있습니까?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입니까? 비율. 거기 대지권의 종류가 뭐예요? 소유권 대지권하고 지상권 대지권이죠. 그러니까 대지권의 종류는, 즉 아까 107번지는 소유권 대지권이고 108번지는 지상권 대지권입니다. 그러면 이 백산아파트 가동에 거주하는 이 아파트 소유자들은 107번지는 공유 지분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근데 108번지는 108번지 땅에는 지분이 있어 없어요? 지상권이니까, 그죠? 그러면 108번지는 107번지는 소유권 대지권이니까 백산아파트 소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108번지 땅은 땅 주인이 따로 있어 없어요? 땅 소유자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제가 일부러 요 사례를 일부러 복사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대지권은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은 또 아예 아파트 자체가 임착, 아파트는 분양은 여러분 받으셨지만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서울 경기도에 수재민들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땅 주인이 그냥 공짜로 이제 사용대차택이죠. 사용대차로 그만 내 땅 있으니까 아파트 수재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을 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것이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땅 주인이 이제 건물 뜯어라,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미 그 사이에는 아파트 주인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완전 최후 소유자입니다. 그 아파트 사가 들어가셨어요. 근데 대지권 또 안 떼보고 들어가시면, 그만 여러분 그 아파트 사실 때는 등기부 떼보시면은 대지권이 뭐로 돼 있겠어요? 사용대차 돼 있겠죠, 사용대차로. 그죠? 임차권도 아니고 사용대차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이든 사용대차든 전세권 지역권이든 대지권이 종류가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호실에. 근데 이제 최후 소유자들이 이제 저한테 소장을 가져왔던데, 그러면 철거 주장하자 이 아파트 주민들이 무슨 소리 하노, 나 아파트 사가 들어왔는데 못 듣겠다 이러면 주장하시고, 땅 주인은 뜯으라 하고 누구 손들어 주겠어요? 땅 주인 손들어 주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뭐 법정지상권 가는데 그 변호사는 잘못돼. 법정지상권 논할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점유취득쇼로는 한번 주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만약에 점유취득쇼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유의 의사로 표현 공연하게 20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만 증거된다면은 뭐 점유취득쇼로는 가능하겠지만은 일반 그 권리 법정상권은 아예 논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이 뭐냐에 따라서
이 건물 이제 그 여러분들 아파트 등기 떼 보실 때 대지권이 소유권 대지권인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인지 요걸 잘 확인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예. 다음 시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